언니 진짜야? 시아버지랑 그런 일을. 쉿, 작게 좀 말해. 들리면 어떡해. 친구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손을 잡았다.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나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카페 구석자리에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단지 외로워 보이시는 시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지금은 멈췄어. 당연히. 하지만 그때 느낀 건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수진이가 물었다. 뭔데? 평생 몰랐던 걸 알게 된 기분이었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이.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영입니다. 42의 평범한 주부예요.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6개월 전 나는 재혼했어요. 남편 성주는 45살.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미영 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프로포즈하던 그날이 기억나요. 첫 결혼의 상처를 안고 있던 내게 그는 따뜻한 안식처 같았어요. 네, 행복할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재혼이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성준가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72살의 이강수 어르신. 공무원으로 일하다 일찍 은퇴하셨대요.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셨죠. 아버지, 이분이 미영입니다. 처음 뵙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키도 크고 체격도 단단하셨어요. 잘 부탁합니다, 아버님. 아니, 내가 잘 부탁한다. 우리 성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성준의 전처 소생 아들은 이미 독립했고 큰 집엔 우리 셋만 살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간호사 출신인 나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건강도 챙겨드렸죠. 미영이가 와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네. 성준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공허함이 있었어요. 성준과의 부부관계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사랑하지만 신체적으론 많이 부족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속물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자로서의 욕구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오늘은 피곤해서 성준이 등 돌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출장도 잦아지면서 집을 자주 비웠죠. 이번 주는 부산 출장이야. 저번 주에도 갔었잖아.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어. 미안.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둘이서만 있다니. 하지만 시아버지는 항상 예의 바르셨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죠. 미영아, 성준이 없어서 불편하지? 괜찮아요, 아버님. 오히려 대화할 시간이 생겨서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남성적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7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게 건강하고 든든해 보이셨어요. 아버님이 젊었을 땐 어땠을까? 이런 생각에 스스로 놀랐어요.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됐죠. 성준이 일주일 장기 출장을 떠나면서요. 미영아, 아버지 잘 챙겨드려. 걱정 마.
잘 모시고 있을게. 나는 몰랐어요. 그 일주일이 내 인생을 바꿀 거란 걸. 성준이 떠난 첫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들려고 했죠.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뭐지?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가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죠. 72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움직임이 젊은 남자처럼 격렬했거든요. 이럴 수가. 급하게 발걸음을 돌렸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욕구를 해결하고 계셨구나. 72에도 그런 욕구가 있으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시아버지도 결국 남자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아버님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와 마주했을 때 너무 어색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버님? 응, 고맙다. 미영아도 잘 잤니?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본 걸 시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이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날부터 시아버지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과묵한 어른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한 남자로요. 탄탄한 체격도 새롭게 보였어요. 72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남성적이셨죠. 아버님이 젊었을 땐 정말 멋있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봐도 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번 달라진 시선은 되돌릴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패턴을 알게 됐어요.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셨죠. 정말 욕구가 강하시구나. 놀라움과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성준이 출장 간 지 나흘째 되던 밤, 또다시 시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오래 지속됐죠. 정말 72이 맞으신가?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자꾸만 시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그분의 외로움과 억눌린 욕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 흔들렸어요. 성준과의 시시한 관계로 쌓인 욕구불만도 있었거든요. 나도 여자인데 이런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시아버지는 내 남편의 아버지인데 하지만 억제하려 해도 자꾸만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그 말에 더욱 안쓰러웠어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간호사 출신이라 해도 이런 문제는 나는 몰랐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거란 걸. 시아버지의 진짜 비밀을 듣게 될 거란 걸요. 다음 날 장 보러 나갔다가 동네 할머니들과 마주쳤어요. 어머, 이댁 며느리지? 참 예쁘게 생겼네.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고생 많겠어. 요즘 시대에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 박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괜찮아요. 아버님이 자립적이셔서요. 아유, 그 양반 전에 부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몇 년간 잠자리도 못했다더라. 쉿! 그런 얘기를. 김할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 숨길 거 있나? 워낙 그쪽이 크다고 소문났잖아. 박 할머니가 손짓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말했어요. 부인이 견디질 못해서 피했다니까.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그런 이유였다고?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그 집 마누라도 빨리 세상 떠난 게 그것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어. 에이, 그건 암 때문이었잖아. 암이 왜 생겼겠어? 스트레스 때문이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들, 저 먼저 갈게요. 어머, 가네.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들 말이 사실이라면 시아버지가 그렇게 크시다는 건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관계를 피했다는 거고요.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죠. 5년 동안 혼자 계시면서 그렇게 강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셨던 이유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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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3단계.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또 달라질 것 같았죠. 미영아, 장 보고 왔니? 네, 아버님.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하셨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들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그럴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설마 시아버지께 직접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날 밤 또다시 시아버지 방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격렬한 것 같았죠. 정말 할머니들 말이 맞나 보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더 궁금해졌거든요. 성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니. 그래서 시어머니가 견디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들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성준이 출장 간 지 엿새째 되던 저녁. 평소보다 늦게 저녁 준비를 마쳤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죠. 아버님, 저녁 드세요. 고맙다, 미영아. 식사하는 동안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할머니들 말과 목격한 것들 때문에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오늘은 좀 일찍 주무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시아버지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목욕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 소리가 복도로 향했죠. 나는 수건을 들고 목욕탕으로 가던 참이었어요.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칠 뻔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목욕 가운만 걸치고 나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가운이 완전히 여며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그대로 보였죠. 세상에, 할머니들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과소평가였을 정도였죠. 보통 남자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크기였어요. 성준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 나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아, 미영아. 미안하다. 시아버지도 당황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거든요. 목욕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죠. 왜 전처가 관계를 피했는지,
왜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72의 나이에도 그런 크기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시아버지는 이미 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으신 것 같았죠. 아마 낮에 일어난 일 때문에 민망하셨나 봐요. 나도 내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만약에 위험한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성준과의 시시한 관계에 지쳐있던 내겐 너무나 강렬한 충격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아버지 방에서 그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용했어요. 아마 낮에 일어난 일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자정이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죠.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죠. 술잔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미영아. 잠이 안 와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술을 꽤 드신 것 같았죠.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도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래, 미영이도 잠이 안 오나 보구나. 나는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술잔을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미영아, 아까는 미안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술을 한 모금 더 드신 후 말씀하셨죠. 미영아, 순이가 보고 싶구나. 전처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응. 특히 요즘은 더 그래.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도 욕구가 강한 편이거든.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놀랐어요. 아버님,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일은 넘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순이는 내 그게 너무 커서 무서워했어. 드디어 진실을 직접 들었어요. 몇 년째 그런 관계를 못했거든. 순이가 피했거든. 시아버지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아, 내가 취했구나.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까지. 시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죠. 그 순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말은 이미 나가버렸거든요. 시아버지와 나 둘 다 얼어붙었어요.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시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미영아, 그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네요. 나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죠. 미영아, 정말로?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괜찮겠니? 5년간 억눌린 욕망 앞에서 이성이 무너져가는 모습이었죠. 나도 뒤돌아서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네.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내가 더 궁금했죠. 할머니들의 말, 내가 목격한 것들. 성준과는 차원이 다른 그 크기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을 도와드린다는 명분 뒤에 숨은 내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내 손을 이끌어 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나는 운명의 선을 넘었죠. 그리고 전처,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고통을 몸소 체험했어요. 할머니들 말이 정말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죠. 처음엔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왜 피했는지 완전히 이해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진 그 감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성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함이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여자로 살지 못했다는 걸요.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은 정말 어색했어요. 어젯밤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아침 식사 때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버님? 응, 잘 잤다. 평소보다 훨씬 짧은 대답이었어요. 나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어젯밤 경험한 것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팠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진 그 감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미영아, 네, 아버님. 어젯밤 미안하다. 시아버지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술에 취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나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실수했어요. 그래, 실수였지. 하지만 시아버지 눈빛은 달랐어요. 실수라고 말하면서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수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그때가 생각났죠. 오후에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들과 만나신다고 하셨지만 아마 집에 있기 어색해서인 것 같았죠. 나도 혼자 있으니 더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실수였을까? 어젯밤 내가 느낀 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강렬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72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셨거든요. 저녁 무렵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응, 고맙다.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의식됐어요. 시아버지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시아버지를 흘끗흘끗 봤어요. 어젯밤 이후로 시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과묵한 어른이 아니라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남자로요. 저녁 식사도 조용히 끝났어요. 평소보다 빨리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젯밤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번 경험한 그 강렬함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도 시아버지 방은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 소리가 들릴 시간인데 아마 어젯밤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나도 잠들 수 없어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시아버지가 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아버님, 미영아, 너도 잠이 안 오나? 네, 잠이 잘 안 와요. 나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어젯밤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죠. 아버님도 잠이 안 오세요? 그래,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나서 시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나도 정직하게 대답했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또 달라졌어요. 어젯밤과 같은 긴장감이 흘렀죠. 미영아, 네, 어젯밤 정말 실수였을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했던 일이었죠.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뭐요? 후회는 안 한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죠. 아버님, 저도 후회 안 해요. 그 순간 시아버지 손이 내 손을 덮었어요. 어젯밤보다 더 자연스럽게요. 그럼 우리 내일 성준이가 돌아와요. 내가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 내일이면 시아버지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죠.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마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도 우리는 또다시 선을 넘었어요. 이번엔 어젯밤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강렬하게요. 그리고 나는 확신했죠. 이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성준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은 정말 어색했어요. 여보, 잘 있었어? 응, 별일 없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별일이 없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떠셨어? 괜찮으셨어? 외로워하지 않으시고? 네, 별로 외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시아버지는 정말 외로우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외로움을 달래셨거든요. 그럼 다행이네.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 혼자 계셔서 걱정했거든. 성준의 순진한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와의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죠. 일주일 동안 경험한 강렬함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성준과 관계를 가졌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더 실망스러웠죠. 시아버지와 비교가 되어버렸거든요. 크기부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지속력도 전혀 달랐어요. 이걸로 만족하며 살았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부족한 관계를 참고 살았는지요. 며칠 후 성준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3박 4일 정도 갈 것 같아. 또 가야 해?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시아버지와 다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성준이 떠난 첫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거실에서 만났을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이번엔 더 솔직했어요. 더 이상 아버님을 도와드린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죠.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은밀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성준이 출장을 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 됐죠. 낮에는 평범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였지만 밤에는 남자와 여자가 됐어요. 미영아, 너 덕분에 다시 살 것 같다. 시아버지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나도 시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나를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죠. 성준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버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구나. 시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관계였죠. 하지만 비밀이라는 건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이에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랐죠. 어느 날 밤 성준이 갑자기 출장 계획을 바꾼 거예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우리 둘 다 얼어붙었죠. 성준이 돌아온 거였어요. 빨리, 빨리. 시아버지가 서둘러 옷을 입으셨어요. 나도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죠.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미영아. 성준의 목소리였어요. 아, 잠깐만. 화장실에 있어요. 시아버지는 뒷문으로 나가셨어요. 나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물을 틀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일이 빨리 끝나서 새벽 버스로 왔어. 아, 그래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아버지는 주무셔? 응, 일찍 주무셨어. 거짓말이었죠. 몇 분 전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다행히 성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피곤했던지 금방 잠들었죠. 하지만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들킬 뻔했거든요. 만약 몇 분만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확인했죠. 어젯밤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미영아, 어젯밤 너무 위험했어. 맞아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 시아버지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성준이가 눈치라도 채면 어떻게 얼굴을 들겠니? 시아버지 눈빛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죠.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모든 게 내 탓이야.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정말 그만해야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도 그만하고 싶지 않다.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아들에게 못할 짓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시아버지가 한참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이사요?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시아버지 제안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집은 아버님 집인데 아버님이 나가신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달리 방법이 없어. 이렇게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 참을 수 있겠니?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 살고 싶진 않아. 내가 떠나야 너희도 편히 살 수 있을 거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묻어나는 슬픔은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성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준아,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기가 힘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너희 부부에게도 미안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괜찮은데요? 아니야. 신혼인데 아버지가 계속 있으면 불편하잖아. 게다가 이 집은 원래 내게 줄 생각이었어. 미리 내 손에 맡기는 게 맞지. 성주는 계속 만류했지만 시아버지 의지가 확고했어요. 결국 한 달 후 시아버지는 시내에 있는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하셨어요. 아버님, 자주 뵈러 갈게요. 이사하시는 날 내가 말했어요. 그래, 미영아. 고마웠어. 시아버지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요? 그래야지. 이제 성준이와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 인사였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 감정이 쉽게 끝날 수 없다는 걸요. 시아버지가 떠나신 후 집은 썰렁했어요. 성준과 단둘이 사는 게 이렇게 심심할 줄은 몰랐죠.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어요. 시아버지와의 그 뜨거운 밤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성준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시시해졌어요. 시아버지와 비교가 되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었죠.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었나?
가끔 꿈만 같았어요. 몇 달 동안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니.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충만함을, 그 강렬함을요. 한 달 후 시아버지를 뵈러 요양원에 갔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응, 좋아.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하지만 시아버지 얼굴에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죠. 가까이 있는데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성준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럼 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시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죠.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마음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분명 금기였어요.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엔 진심이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채워주던 시간들. 그것이 잘못이었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성준과 함께 조용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죠.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나지만 더 이상 괴롭지는 않아요. 그분도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겠죠.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욕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것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랑과 욕망, 도덕과 본능 사이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걸요. 시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원했지만 결국 서로의 행복을 위해 헤어짐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를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